서울시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이 수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를 이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외곽지에 위치해서 변방이라 불리는 이 수서 1원역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가 재건축 기대감에 들썩이는 분위기다, 이런 기사와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실상을 취재해 보니까 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이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맞긴 한데, 세부 내용을 고려해서 이 재건축 사업성을 따져보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, 이런 입장들이 주민들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먼저 이 수서 택지개발지구를 보겠습니다. 이 1990년대 초반 이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곳인데요. 16개 단지 총 16,031가구 규모입니다. 현재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이하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특별계획구역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은 이 16,000가구 수준에서 22,300여 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보면 종상향 혜택을 받는 곳이 극히 드물어서 높이 규제 완화만으로 사업성이 좀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. 수서 택지개발지구엔 이미 15층 높이의 이 중층 아파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. 이 수서역 인근 아파트도 보면 다 용적률이 200% 이상이고 소형주택형 위주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재건축 후에 이 일반 분양 수가 많지가 않고 이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이번 수서 택지개발지구 이 특별계획구역 중에서 용적률이 유일하게 3배 가까이 오르는 이 수서 6단지와 그리고 1원역 일대에 기존의 용적률 한 100% 안팎의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크게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이 3호선 1원역 앞 5층 아파트가 있는데요. 가람, 상록수 아파트 여기를 가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었고요. 상록수 아파트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이 27평은 지난달 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21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집주인들이 재건축 계획 발표 후에 호가를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매물도 좀 많이 줄었고, 그런데 이 일부 단지들을 제외하면 결국 종상향 혜택을 받는 곳이 거의 없고 이 용적률도 큰 변화가 없어서 높이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인데요. 소유주들은 이 벌써부터 이 소형 평수,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 평수에서 20평대, 30평대로 가려면 분담금만 해도 막 5억 이상, 수억 원을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지는데, 이 목동 신시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 대부분이 용적률이 현재 낮습니다.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에 목동 8단지 이 156%를 빼면 나머지 단지들은 용적률이 이 120% 안팎이고요. 그런데 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을 최대 300%까지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요. 용적률 단순 수치만 따져도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거죠. 이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300에서 350%이 기준 용적률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수서 1원 일대 기존 200% 용적률 아파트가 대부분인데요. 이 용적률을 10에서 20% 이 정도만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. 그래서 이제 불만도 나오고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취재를 하다 알게 됐는데 이 종상향 혜택을 유일하게 받는 곳으로 수서 6단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수서 6단지는 이 1992년 준공한 임대 아파트로 현재 SH가 소유하고 있는데요. 여기만 용적률이 무려 3배 이상 오릅니다. 다른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 서울시 수서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안 발표를 두고 이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결국에 서울시와 SH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수서 택지지구에 있는 16개 단지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이루어지는 곳은 수서 6단지 그리고 수서 6단지 맞은편에 있는 이 수서역 쪽의 삼익 아파트 이렇게 2개 단지뿐입니다. 이 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유일하게 오르는 곳이 바로 수서 6단지인데요. 현재 용적률 197%에서 최대 610%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세권 입지로 향후에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이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종상향이 가능하지만 용적률은 225%에서 한 230%까지 오르는 것에 그칩니다.
큰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수서 6단지는 전용 23제곱미터에서 39제곱미터 총 1,500가구로 이뤄진 영구 임대주택인데요. 입주한 지는 33년이 지난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수서 6단지 입지 자체가 이미 일반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파트 단지 중에서 수서역과 가장 인접해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. 이 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이 수서역 일대 상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. 저층부에는 근린 생활이나 뭐 문화 지원 시설, 그리고 중층부에는 업무, 회의, 뭐 이런 연구용을 위한 오피스,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이 단지 지하에는 또 지하 전용 보행로를 또 만들어서 수서역, SRT역으로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그만큼 이제 개발을 하면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 역세권 단지가 될 텐데요. 현재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단기간에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다만 SH가 향후에 이 기존 임차인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고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 잠깐 다른 단지로 임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여기 임차권을 받아서 뭐 들어오는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. 이런 거는 향후 개발 계획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종상향 혜택을 보고 이 수서 6단지 이 해당 부지의 땅값만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이 수서 택지 개발지구 재정비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